수백 대 일, 수천 대 일이 나왔던 아파트의 청약 시장. 아마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청약 경쟁률이 낮고 미계약 물량들까지도 발생하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승 국면에서 하락 국면 또는 조정 국면이 될 수 있는 지금 방향성이 틀어진 이런 아파트의 시장, 청약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출제를 한 기사인데요. 이제 대구, 포항, 사천 등 청약 사태가 줄미달 사태, 그리고 지방은 이미 식었다라는 기사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 조정 폭이 이제 작냐, 크냐, 그거에 따라서 틀리지 대부분의 지역들은 지금 현재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 같은 경우에 먼저 이러한 위축 사태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들부터 지금 현재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그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뜨거웠던 이런 부동산 시장을 한 발 뒤에 물러서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 중에는 이제 대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너무나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 역시 이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좀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역시도 제가 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생각 이상으로 높게 형성이 되는 것들, 그리고 너무나 높은 호가들이 나오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좀 비정상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방 같은 경우에 부동산의 줄 미달 사태, 청약에 대한 부분도, 그 청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안전하게 내 주택을 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청약이라고 하는 도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청약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과도하게 비싸다고 생각되는 지역들, 부분들이 있다면은 무분별하게 청약 신청을 하지 않고 좀 관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에 예전과 틀리게 이제 재당첨 제한이라든가 이러한 규제 사항들이 많이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내가 청약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신중을 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청약의 미달 사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지역들도 그 여파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지방 청약 시장에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번에 진행됐던 아파트의 분양 가구들 중에 이제 지방 6개 단지 중에 5개 단지가 미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2가구 모집에 한 명이 청약을 한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해요. 6개 단지 중에 5개 단지가 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조금 식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실제로 듭니다.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5개 단지나 미달이 됐다는 것을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나 입지가 좋은 곳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미계약분 물량들이 덜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방 아파트 1순위 청약 접수 현황 수치를 한번 간단히 보면은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나타난 자료라고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구 같은 경우에 모집 가구 수가 이제 359가구에 49명이 신청을 했고, 245가구 중에 118명이 신청, 그리고 759가구 중에 뭐 221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신청 건수이지 계약 건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건수는 더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도 334가구 중에 이제 93명이 청약 신청을 했고, 경남도 뭐 476가구 중에 281가구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미분양이 난 그런 수치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입지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제 브랜드 파워만 보더라도 중흥이라든가 푸르지오 같이 이렇게 브랜드 파워가 있는 아파트들도 이제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사를 보면은 이제 데일리안의 기사인데요. 힘 빠지는 분양시장 예비 999번까지 서류 내세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앞서 살펴본 미분양이 있었던 지방 같은 경우에 입지가 조금 나쁘다고 하면 그런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 같은 경우에 외곽지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더러 미분양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 기사에서는 수도권에서도 미계약 물량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완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그런 수도권의 핵심 지역의 물량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많이 낮아져 있고 그리고 낮은 가격에 실거래가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주택 가격이 너무나 큰 폭으로 오르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불안 심리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래도 관망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출의 규제 때문에도 지금은 주택을 사고 싶어도 주택을 살 수 없는 그런 그 현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조금 낮아져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런 기사들, 수도권에서도 미계약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런 기사들을 접하고 실제의 상황들을 사람들이 접하게 된다면 심리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위축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수도권의 미계약 물량들, 미분양 물량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항상 입지가 좋은 곳에 가격이 좀 비싸다고 했을 때 청약 당첨이 되고 계약을 안 하거나 미계약 물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지가 좋은 그런 물량들은 늘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기가 당첨되기가 쉽지 않지만은 이런 미계약 물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신경을 쓰게 된다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하나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의 이렇게 지방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의 거래가 조금 주춤하고 그리고 미계약 물량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시점일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투자자들이나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이 가격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뭐 대선 이후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시기적인 타이밍적인 요소를 보면서 본인들이 리스크 없이 살 수 있는 부동산들을 집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수도권의 미계약 물량들이 하나 두 개씩 더 나오게 된다면 일반 무주택자 분들은 조금 두려움에 떨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은 다주택자 분들이나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핵심적인 입지의 물량들을 하나 두 개씩 자기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플러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미계약 물량들이나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들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는 곳들, 하지만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꼭 집중을 하셔가지고 보실 필요성이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기사를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경쟁률이 높았던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있죠. 그런 분양 물량들 중에 일반 공급이 이제 100%가 총 1533가구인데 이 모집의 청약 통장이 2156개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지만 이제 수백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기사라든가 수치라든가 이런 통계들을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처음에 시초에 이런 통계들, 미계약 물량들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그 방향성에 대한 전환점이 생긴다는 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수백 대 1에 넘는 아파트 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수십 대 1의 경쟁률이 나왔는데도 계약을 하지 않고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일부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생각을 했지만은 당첨이 됐지만은 그리고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었지만은 계약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전환점이 생기는 그 시점을 굉장히 주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향성 자체가 틀어지는 거예요. 계속 오를 것 같았던 그런 아파트의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방향성이 틀어진 겁니다. 이런 시초가 되는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이제 만약에 이런 불안 심리가 많아지게 되면은 미계약 물량들이나 미분양이 많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은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는 주택들이 많은데, 미계약 물량들이 많은데, 미분양 물량들이 많은데 내가 굳이 급하게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
좀 더 내가 관망해야지, 지켜봐야지 하는 생각들을 대부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핵심적인 입지의 미계약 물량들, 미분양 물량들이 계속 소진이 된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투자자들에 의해서,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그런 물량들이 계속해서 소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하락 국면을 지속해서 맞이할 것 같았던 이 방향성이 다시 전환되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상승 국면을 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제서야 필요한 좋은 입지의 아파트들, 미계약 물량들,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지만은 이미 그런 물량들은 많이 감소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예비 입주자들을 이제 모집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주인을 못 찾는 미계약 물량들, 그런 것들이 좀 쌓여간다면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직주 근접이 가능한 주택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일시적인 요소로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부동산의 시장이 뜨거워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런 시장의 국면들이 좀 더 지속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이런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더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는 조정을 오랫동안 받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것들을 막연히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은 내가 실제로 필요한 내 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량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이밍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렇게 미계약 물량들이 이제 앞으로 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오게 되는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런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심도 있게, 그리고 나한테 맞는 주택인지, 그리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가격의 그런 아파트들인지 좀 한번 보시고 내 집 마련을 하는데 타이밍적인 요소를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면은 시장에서는 점차 시장이 침체에 접어들어 수요자들이 옥석 가리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과 입지에 따라 성적이 달라지는 양극화 현상이 지쳐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양극화는 계속해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부동산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선에 대한 부분들, 규제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과연 사도 되는지, 좀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이 좀 요소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분양 시장이 너무나 지금 뜨거웠기 때문에 뭐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과도하게 높은 분양 가격을 책정을 하면서 이제 수요자층에서는 그렇게 높은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한계치에 온 겁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분양이 계속 잘 됐으니까는 높은 가격들을 통해 가지고 모두 완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규제책들 플러스 소비자 측면에서는 너무나 과도하게 오른 이런 분양 가격을 보면서 이제는 감내하면서까지 살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리고 대선에 대한 부분들, 대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관망하면 어떨까, 그리고 시장의 그런 여론조차도 너무나 높이 오른 이런 가격들, 그리고 부동산의 그 청약에 대한 미분양들, 미계약 물량들이 이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조정을 받는 하락기에 있는 그런 전초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이러한 미계약 물량들,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만약에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이런 시기가 하염없이 길게 있을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의 핵심적인 물량들, 그런 물량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주택들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적정한 시기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이렇게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통해 가지고 당첨되기도 힘들었지만은 지금은 당첨된 물량들도 이제 미계약, 미분양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에 도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청약 당첨이 안 돼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미계약 물량들이나 미분양 물량들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내 집 마련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남들과 틀리게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이 부동산 시장에 모두 다
다 올인할 때 나는 한 발 뒤에서 빠져서 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모두 부동산을 등을 돌릴 때 나는 좀 더 관심 있게 깊이 있게 부동산을 바라봐야 내가 꼭 필요한 그런 부동산, 그리고 앞으로 돈이 될 수 있는 부동산, 그리고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시점을 지나서 좀 싸늘하게 식어가는 그 전초에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더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부동산을 바라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중해서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부터 아마 예의주시하고 이렇게 심리적인 변화가 있는 타이밍을 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여기에 정부 정책까지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아주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시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시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오른 주택 가격을 보면서 높은 주택들을 막 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주택들을 지금 미계약 미분양 물량들을 나왔을 때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더 집중 있게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